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식탁 위에서 흔하게 보셨을 그 채소, 오이, 좋아하시나요? 아니, 매일 먹는 반찬인데 무슨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이 오이 한 토막 때문에 조선 왕실이 발칵 뒤집혔고 누군가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던 사건의 중심에 바로 이 오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조선 후기의 야사를 들추어 보면 아주 기이한 기록이 하나 등장합니다. 한여름밤, 궁궐의 한 귀퉁이에서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렸고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어이들이 허둥지둥 달려와 음식과 환경을 대조해봐도 뚜렷한 원인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왕실은 발칵 뒤집혔죠. 원인 모를 질환이 퍼졌다라며 궁녀들이 문책을 당하기 직전 한 노련한 어이가 후궁이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을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음물에 띄운 생오이였습니다. 대체 이 흔하디 흔한 오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궁궐을 큰 혼란에 빠뜨렸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오이를 그저 물 대신 먹는 채소, 등산할 때 씹어 먹는 간식 정도로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심코 먹은 오이 한 조각이 어떤 사람에게는 몸을 생기 있게 돕는 이로운 식품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조선 왕실의 에피소드처럼 체질에 따라 잘 맞지 않는 음식을 선택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 뱃살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30대부터 60대 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내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오이가 혹시 내 체질이나 몸 상태에 맞지 않아 나도 모르게 부담을 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오이의 숨겨진 역사 속 기담과 과학적으로 밝혀진 올바른 영양정보, 그리고 내 몸을 돕는 건강한 섭취법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푸른 비밀의 문을 열어봅니다. 이야기는 조선을 넘어 더 먼 과거,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의 한 기록을 보면 여름만 되면 온몸이 무겁게 부어오르고 소변을 잘 보지 못해 고통받는 이른바 수종증 환자들이 항실 내에 속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심한 부종이나 신장 대사 기능이 떨어진 증상들이죠. 기름진 음식을 먹고 활동량이 적은 왕족들이 앓던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실의 한 고위 관료만은 나이가 70이 넘어도 피부가 건강하고 다리 하나 붓지 않으며 청년처럼 조정을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왕의 그 비결을 묻자 그는 품속에서 황금빛으로 잘 익은 열매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과, 즉 누렇게 익은 오이인 노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이를 파랗게 먹기보다 완전히 익혀서 노랗게 변한 한과를 귀하게 썼습니다. 이 관료는 매일 아침 노각을 달인 물을 마셨던 겁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전국에 오이를 징발해 궁궐 가득 쌓아두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을 비롯한 황태자들이 오이를 너무 과하게 먹은 나머지 오히려 밤마다 설사를 하고 몸이 시리다며 알아놓은 것입니다. 내 몸을 이롭게 하는 줄 알았던 한과가 어찌하여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가 하며 탄식했죠. 황실의 의관들은 깊은 연구 끝에 오이의 성질을 밝혀냅니다. 오이는 본래 성질이 서늘하고 찬 기운을 가진 음식이었습니다. 몸에 열이 많고 수분 대사가 정체되어 부은 사람에게는 이뇨작용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고마운 식품이었지만 평소 몸이 차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몸의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얼음덩어리와 같았던 것이죠. 과유불급.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의 성질을 모르면 도리어 부담이 된다는 조상들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들의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지금 장년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무덥던 그 옛날 여름날,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한 대도 귀하던 시절 말이죠.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어머니의 등은 소금기가 하얗게 절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까맣게 타서 열이 후끈후끈 올라왔죠. 그때 어머니는 마당 수도가에서 커다란 양은 대야에 우물물을 가득 받고 밭에서 뚝뚝 따온 오이를
툭툭 썰어 넣으셨습니다. 거기에 시큼한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리고 소금 한 꼬집, 그리고 귀하던 당을 보충하기 위해 뉴슈가나 설탕을 살짝 쳐서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주시던 오이냉국. 한 모금 마시면 가슴속까지 쨍하게 시원해지던 그 맛을 다들 기억하시지요? 그뿐입니까? 햇볕에 자극받아 붉어진 자식들의 등과 얼굴에 어머니는 오이를 얇게 감자칼로 깎아서 붙여주셨습니다. 오이가 살에 닿는 순간 신기하게도 후끈거리던 열감이 스르륵 가라앉으며 잠이 솔솔 오곤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과학적인 지식은 없으셨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오이가 가진 훌륭한 수분 공급과 진정 효과를 말이죠. 더위로 지치고 힘든 몸을 돌보는 가장 가성비 좋고 빠른 구급 처방 역할을 마당 구석에 열려있던 오이가 해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트에서 사계절 내내 깨끗하게 포장된 오이를 사 먹으면서도 정작 이 오이가 내 몸 안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 혹은 내 나이대 부근에서 앓고 있는 만성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잊고 삽니다. 이제 그 추억 속의 오이를 가지고 현대과학의 돋보기 아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깜짝 놀랄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를 평가절하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는 95%가 물이잖아. 영양가도 없는 거 왜 먹어?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이가 95% 넘게 수분으로 채워져 있다는 건 맞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미량의 영양 성분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오이를 먹다가 끝부분에서 악! 왜 이렇게 써? 하고 뱉어내신 적 있으시죠? 늙은 오이나 가뭄을 겪은 오이에서 주로 나는 이 지독한 쓴맛의 정체는 바로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식물이 해충이나 초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뿜어내는 천연 성분이죠. 실제로 이 성분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조선 왕실 그리고 고려 황실의 기이한 복통 사건들의 원인도 바로 이 쓴맛 성분을 과량 섭취했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맛을 보셨을 때 뱉어낼 정도로 지독하게 쓴 오이는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이 쓴맛 성분을 깊이 연구해 보니 참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오이 속 쿠쿠르비타신 성분은 적정량일 때 오히려 세포의 건강한 유지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일반 오이에는 몸에 해가 되지 않을 만큼 극미량만 안전하게 들어있는데요. 오이 속 다른 플라보노이드 성분들과 어우러져 몸의 균형을 돕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죠. 과하면 독이 되지만 우리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훌륭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이에는 이소커시트린을 비롯한 강력한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세포의 생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신체 전반의 항산화 및 건강관리에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이에 가득한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붙잡아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돕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인들에게 오이는 찌개와 김치로 높아진 혈압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혈관 도우미인 셈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오이를 다른 채소와 함께 갈아 드시거나 요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오히려 영양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 생선구이집이나 보쌈집 혹은 골뱅이 무침을 보면 오이와 당근이 보기 좋게 함께 썰어져 나오곤 하죠. 시각적으로는 참 아름답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아쉬운 조합입니다. 오이를 칼로 자르면 오이 세포 속에서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흘러나오는데 이 효소가 당근이나 무에 들어있는 귀한 비타민 C를 빠르게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비타민을 챙겨 먹으려다가 온전한 영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꼴이죠. 만약 요리에 오이와 당근을 꼭 함께 쓰고 싶으시다면 오이에 식초를 먼저 버무리거나 살짝 절여주시면 됩니다. 한 성분이 비타민C 파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름철 안주로 시원한 맥주에 오이 스틱을 곁들이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로리가 낮아 안심하기 쉽지만 맥주와 오이는 둘 다 성질이 찬 음식입니다. 평소 장이 예민하거나 위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이 조합을 드시면 장이 차갑게 느껴져 한밤중에 설사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이와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가 폭발하는 최고의 조합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사과와 배입니다. 흔히 오이와 다른 과일을 함께 갈면 오이의 효소 때문에 비타민C가 파괴된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과나 배를 오이와 함께 갈 때 레몬즙이나 식초를 딱 한 스푼만 넣어주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레몬이나 식초의 산성 성분이 오이의 비타민 파괴 효소를 막아주기 때문에 사과의 귀한 영양소를 고스란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오이 반 개와 사과 반 개를 함께 갈아 드시면 밤새 쌓인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 훌륭한 시너지를 냅니다. 또한 오이와 배를 함께 먹으면 오이의 서늘한 성질이 배의 수분과 만나 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오이와 배를 함께 갈아 마시면 알코올 성분의 빠른 대사를 도와 숙취를 덜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에 좋은 오이를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흡수할 수 있을까요? 오이의 유효 성분인 실리카와 각종 항산화 성분은 알맹이보다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실리카는 우리 몸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고마운 미네랄이죠. 따라서 오이는 가급적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과거처럼 굵은 소금으로 빡빡 문지르지 마세요. 표면에 상처가 나 오히려 농약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대신 깨끗한 물이나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오이를 1, 2분간 잠시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서 부드러운 스펀지로 돌기 사이사이를 가볍게 문지르며 헹궈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약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받아둔 물에 담갔다 흐르는 물에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잔류농약의 대부분이 안전하게 제거되기 때문에 농약 걱정을 털어내고 껍질의 영양을 통째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식품도 체질을 타기 마련이라 몇 가지 부작용과 주의사항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소 손발이 차고 대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오이의 찬 성질이 장을 자극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 과도한 섭취는 줄이셔야 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오이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장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여 몸에 부담을 주는 고칼륨 혈증 우려가 있으므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 깊게 양을 조절하여 섭취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흔하디 흔한 오이 한 토막에 담긴 역사 속 기담부터 현대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영양 성분까지 멈춤 없이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내일부터 식탁 위의 오이를 보실 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깝고 흔해서 그 가치를 몰랐던 가족들의 사랑처럼 오이 역시 우리 곁에서 가장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기에 그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오늘 열이 나고 피로한지 아니면 몸이 차고 기운이 떨어지는지 살핀 후에 이 푸른 오이 한 조각을 나에게 맞게 조절하여 먹는 지혜, 그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명한 건강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건강 비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건강한 밤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